감염병의 확산과 공공의료의 확충. 정부가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 만입니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주말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전국적 확산을 염두에 둔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전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방역 관점에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될 때 가장 큰 차이는 봉쇄 전력에서 완화 전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봉쇄 전력이 외부 유입 차단으로 국내 유입을 막고 접촉자를 찾아 격리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완화 전력은 지역사회 확산을 늦추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력입니다.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의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됩니다. 사상 처음 교육부 장관의 휴업 명령권이 발동되어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이 3월 2일에서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추후 감염증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구 시민들에게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와 이동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 학원의 휴업, 휴원 조치와 대중교통, 항공기, 철도, 선박 운행들도 제한할 수 있고, 대규모 문화 체육 행사 금지와 국내외 여행 상품 판매 자제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칼럼에서 질병에 대한 공포증이 질병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독감으로 8,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확산 추세로 볼 때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지만, 미국 독감의 위험성을 이유로 미국 공포증을 부추기는 발언은 찾기 어려운 반면에 중국 공포증 유포는 양상이 심각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최근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시즌에 미국에서 최소 2,900만 건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 독감 사망자가 1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계와 비교할 때 3주 만에 거의 2배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미국 인구가 한국의 6배 정도니까 미국 독감 사망자 16,000명을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올겨울에 독감으로 2,500명 넘게 사망했다는 계산입니다. 게다가 지난 3주 사이에 감염자와 사망자가 2배로 폭증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국내에서도 전국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관련 학회가 참여한 범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2일 진짜 우려되는 건 앞으로 일주일이라며,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노출된 상황이라 다음 주에 진단되는 환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도 23일 저녁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공포의 확산입니다. 안일한 방심도 문제지만 지나친 공포도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22일 기준으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확진자 18명을 포함하여 35명이고 사망자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에서 독감이 가장 심했던 2017년에서 18년 겨울에만 6만 1,000명이 사망했고 감염자는 4,500만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독감으로 65만여 명이 죽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번 시즌 독감이 지난 10년간 최악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독감의 공포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평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있는가를 방증합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당시 국내 확진자가 74만 1000명이었고 사망자가 260명 발생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그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머지않아 백신이 개발되고 인간 면역 체계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능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가 종식되었듯이 분명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것이고 우리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당장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병상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음압병상은 총 1024개이고 이 중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98개로 1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했지만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대부분 공공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급격히 확산되면 치료병상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구 경북 지역은 치료병상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신종 전염병이 5, 6년마다 닥치는데 그때마다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지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지역 거점 병원을 비워 신속하게 격리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2015년 기준 5.8%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 평균 53.5%에 턱없이 못 미치며 심지어 민간 의료 천국이라는 미국보다도 훨씬 열악한 형편입니다.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와 같이 국민의료보험이 아니라 민간 보험회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 저소득층의 가입이 어려워서 주에 따라 심한 곳은 미가입자가 30%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비가 워낙 비싸 의료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본인 부담이 많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엄두가 안 납니다. 독감에 걸려도 의료보험 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매년 독감으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의 미비로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에게 독감은 코로나19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전문 역학조사관은 1명뿐이었고 나머지 1명은 의사 면허가 없는 시청 공무원에게 임시로 역학조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보수 때문에 역학조사관을 모셔오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12월에 신청사 건립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총 예산이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구시는 이미 건립기금으로 1,308억 원을 모아놓았고 올해부터 매년 200억 원씩 5년 동안 1천억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반면 선제적 대응을 해온 경기도는 최근 역학조사관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 6명에 지난달 29일 민간 역학조사관을 6명 더 충원했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공중보건의 12명과 민간 전문의 4명을 새로 충원해 총 28명으로 5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2017년 현장 검역 인력 27명의 증원 예산을 반영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 예산도 현장 검역 인력 45명의 증원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명만 증원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2019년 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빌미삼아 또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이틀 만에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죄다 삭감해놓고서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자 무턱대고 정부만 비판해야 되는 것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짓입니다.